3월 8일 출범한 새 지도부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열망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렵 당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혁신위원 관련해서 이제 당내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적인 정당에서 의견이 다양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위가 한 달을 허비했다 이런 말이 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요.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소회와 혁신 방안을 발표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장 임명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정 의원과 김준일 에디터, 오늘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이에요. 자, 100일 맞는 총평 짧게 조금씩만 들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일단 존재감이 없다. 이런 걸로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0일이 지났는데 여당 대표와 과연 여당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죠. 더군다나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논란을 일으키건 멍말이건 간에 의원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오든 페이스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본인들의 입장을 하고 뭔가 정책 이슈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다들 몸을 사린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없다는 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지역 내려가서 이 공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국민적 이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 어떤 국민적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너무 예를 들어서 좀 전체 당 분위기가 지금 좀 침체돼 있고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들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거기에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책임감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여당이 존재감 없이 흘러간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이든 뭐든 간에 정치적이든 뭔가 좀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 게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탕평을 넘어 비전을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상 태생적으로 약간 소위 말해서 바지 대표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됐기 때문에. 근데 당정 협의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예스맨이래요.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토론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감을 스스로 드러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정부하고의 가끔은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때는 보여줄 때가 아닌가. 탕평만 외치지 말고 이제는 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프레스 라이브에 출연하시는 두 평론가분의 개인적인 생각, 김기현 대표의 100일 총평을 들어봤고요. 그런데 좀 비슷하게 이렇게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기현 대표가 정확하게 100일 동안 뭘 하셨는지 제가 뭔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AI 챗 GPT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슬램덩크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변덕규가 이제 북산의 주장 최치수한테 너는 화려한 어떤 기술을 가진 선수는 아니니까 가자미가 돼서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팀에 있는 더 다른 화려한 선수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라. 이런 조언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물론 좋은 자질이 있으시겠지만은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화려한 어떤 기술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랑 각을 왜 세웁니까? 자, 어제 김기현 대표의 호남 방문에 동행을 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임재 변호사, 네. 슬램덩크도 나오고 가자미도 나오고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슬램덩크 즐겨보셨던 분들의 어떤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결국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당대표는 좀 화려한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좀 잘해주고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멋지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라. 이런 당부를 좀 했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당에도 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네. 이 인재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잘 또 활용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도 잘 부각이 돼야지 또 총선까지 승리도 가능할 텐데 자꾸 이들의 입을 막아버리거나 이들을 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제 가자미도 나오고 슬램덩크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요. 취임 초기부터 연대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약화한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총선 전국에 들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더 부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5명 중에서 한 17명 정도 변화가 있다. 예. 그러면 뭐 사람 갖다 대면은 뭐 검사들도 올 수 있고 이런저런 사람 올 수 있는데 네. 검사들이 눈에 잘 보이죠. 이현정 의원님.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총선 출마 관련해가지고 당 지도부 불출마 관련해서 선당 후사를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 본인 포함해서 뭐 친윤계로 채워진 당 지도부, 더 넓게는 친윤계 의원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불출마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내년 총선은 인물 대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여야의 어떤 지지율이 팽팽한 상황에서 어느 당이 어떤 경쟁의 인물을 내느냐는 중요한 것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저것 또한 프레임에 갇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검사 공천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프레임인데 검사 공천 안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지금 프레임에 말려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검사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공천을 해야죠. 검사로서 공천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합당한 인물이냐 좋은 인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검사 공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리더십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희생 없는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기 위해서는 리더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희생을 하려면 지금 국민의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너무나 예를 들어서 지난 21대 공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러면 이 영남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앞으로 공천할 것인지 그걸 하려면 그럼 본인들은 과연 버티겠습니까? 아니 그럼 지도부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윤핵관들은 가만히 있고 왜 나한테만 그래?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럼 당 지도부나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희생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 저는 이 공천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도 본인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김기현 대표 오늘 이현정 의원과 우리 김준일 에디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많은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잘 풀어낼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 혁신이 출범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인데 자, 민주당이 쇄신하려면 그 쇄신책 1위가 뭐냐 그랬더니 1위가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42.4%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쇄신을 하려면 이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응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보면. 본인이 뭐 자초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아까 뭐 김기현 대표 얘기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한데 산무 야당 대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희생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지금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좋게 평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재명 대표 사퇴가 42.4%가 나왔다는 거에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좋은 혁신위원장의 좋은 기회를 본인이 걷어찼고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하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뭐 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없으면 총선 필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성 의원의 취지는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처럼 거의 분당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을 무조건 쳐낸다라는 게 아니라 명예롭게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지만은 이재명도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당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처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의 이재명의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강성 지지층을 빼놓고는 상당히 지금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뭐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민주당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근식, 김은경 교수 2명으로 압축이 돼 있는데 글쎄 저희도 언제 발표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검증을 해서 언제 누구로 발표를 할지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